안녕하세요. 소화계통에 대해 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의학공학과 13학번 이우솔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소화계통 소개, 소화관, 부속기관 소개, 의학용어, 관련 의약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통은 소화관과 소화부속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음식물이 입을 통해 들어가면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순으로 이동하면서 연동운동을 통해 소화가 되고 배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소화관은 마우스, 파링스, 에스파거스, 스토막, 스몰 인테스틴, large intestine, rectum, 애너스가 포함됩니다. 소화 부속기관은 소화와 관련이 있는 소화선으로 타액선, 간, 담낭, 췌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계통의 주 목적은 음식물의 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계속적으로 소화시켜서 혈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다음은 소화관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소기관들의 결합형에 대해서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oro, 인두, pharyngo, 식도, esophago, 위, gastro, 소장, entero, 십이지장, duodeno, 돌창자, ileo, 대장, colon, 직장, recto, 항문. ano, 이 순서대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가 되어서 배설이 됩니다. 다음은 부속기관입니다. 윗부분에는 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랫부분은 담낭, 췌장, 십이지장, 담관 등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기관의 의학용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hepato, 쓸개관, cholangio, 쓸개즙, colon, 배, abdomino, 총담관, choledico, 췌장, pancreato, 복막, pari, 폴립, polyp, 막창자 꼬리 append, 등으로 부속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관련 질환 및 질병입니다. 막창자 꼬리염, appendicitis, 충수염, 맹장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삐져나와 있는 충수가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충수는 맹장에 매달려 있는 꼬리 모양의 주머니로 발병하는 원인은 정확한 원인이 없으며 염증이 생기면 개구부를 폐쇄시킵니다. 담관종, cholangioma, 담관종은 담관에 생긴 종양으로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병될 확률이 높습니다. cholelithiasis, 담낭에서 생긴 돌처럼 단단한 물질이 생긴 것이 담낭경부, 담낭관 또는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과포화 상태가 되므로 침전되어서 담석이 형성된 것이 담석증입니다.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중압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어깨 쪽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염입니다. gastritis, 위장염입니다. gastroenteritis, 흔히 소화가 안 되고 상복부가 불편한 상태를 일컫는 말로 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비궤양성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장애도 모두 포함되며 음식을 알맞게 조절해 위산 과다 분비를 막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간염, 간암입니다. hepatitis, hepatoma, 간염은 간에 생기는 염증이고
간암은 간세포의 조직과 암이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는 A, B, C, D, E형 간염이 있으며 만성 간염은 B, C, D형이 있습니다. 또한 간암은 황달,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동반하여 별다른 증상 없이 우연히 또는 정기검사에 의해 발견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절제술이 있으며 간 밖으로 전이될 시에는 항암 치료를 고려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췌장염입니다. pancreatitis, 이자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급성의 경우 회복이 가능하지만 만성의 경우에는 구조와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보통 과도한 알코올 섭취, 담석에 의한 췌장관 폐쇄에 의해 유발되며 위열과 구토, 혈압 상승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쇼크가 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돌입니다. sialolite, 침돌이란 침에 석회 성분이 굳어져서 타액선에 생기는 결석을 말합니다. 크기는 쌀알 크기부터 크게는 계란 크기까지 존재하며 보통은 자연스레 배출이 되지만 심한 경우 외과적으로 적출합니다. 다음은 주요 질병입니다. 크론병은 아직까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췌장과 대장에 나타나는 만성염증 질환입니다. 궤양을 형성함으로써 장폐색을 일으키며 심할 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소화성 궤양은 위점막, 십이지장에 궤양이 생긴 것으로 표면의 점막층보다 깊이 패이면서 위산 과다,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점막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헬리코박터균 치료로 파괴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경화증은 정상간에 비해 간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흔히 알코올 중독과 바이러스 간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으로 최대한 경화를 더디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고 C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예방 방법입니다. 비만은 흔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비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수치에 따라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을 결정하며 정상 수치는 20에서 25입니다. 다음은 수술 관련 의학 용어입니다. abdominocentesis, 복강 천자술은 앱도미노와 센테시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용어로 배 안에 외과적으로 구멍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appendectomy, 충수 절제술은 어펜드와 액토미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로 외과적으로 충수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보통 충수염이 생겼을 시에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astrectomy, 위 절제술은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보통 내과적인 방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고도 비만 환자와 비만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입니다. ileostomy, 회장 개구술은 외과적으로 배막에 구멍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회장으로 연결되는 입구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laparotomy, 개복술은 복강을 갈라서 안에 있는 장기를 치료하거나 혹 따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보통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시 일반적으로 처음에 배를 가르는 수술법을 말합니다. polypectomy, 폴립 절제술은 용종을 뜻하는 폴립과 절제를 뜻하는 액토미가 결합된 단어로 장에 생긴 용종을 대장경을 통해 절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cholecystectomy, 총담관을 뜻하는 콜레디코와 결석을 뜻하는 라이스, 제거술을 뜻하는 오토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총담관에 생긴 결석을 꺼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ERCP, 내시경적 역행 최담관 촬영술은 조영제를 투입해서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X선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담관과 이자관의 병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내시경 방법입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다들 한 번씩 받는 검사입니다.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치를 달아 우리 몸의 소기관을 관찰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몸의 상태를 진단할 때 이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다음은 진단 관련 의학 용어입니다. gastroscope, 위 내시경은 위 내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시경입니다. endoscope, 내시경은 우리 몸의 속 기관의 내부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colonoscope, 대장경은 대장 안의 결장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길고 구부릴 수 있는 광섬유 내시경의 일종으로 항문을 통해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laparoscope, 복강경은 배 안과 관련 장기를 검사하기 위한 내시경으로 절개 부위를 통해 몸속으로 삽입됩니다. proctoscope, 직장경은 직장을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문에 망원경을 꽂는 도구입니다. esophagastroduodenoscopy, 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술을 뜻하는 단어로 세 개의 기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내시경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학 용어입니다. abdominal, 배, 복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앞의 수술 용어에서 복강 천자술인 앱도미너 센테시스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anal, 항문을 뜻하는 용어로 우리 몸의 소화계통의 마지막 배출 기관입니다. dyspepsia, 소화불량으로 먹은 음식을 위나 장에서 잘 소화하지 못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gastroenterologist, 위, 장에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hepatomegaly, 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를 말합니다. stomatitis, 구강의 점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흔히 피곤하면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sublingual, 혀 밑을 칭하는 용어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투여할 때 설하투여를 하게 됩니다. ascites, 배막 안에 액체가 축적되는 병적 상태를 복수라고 말합니다. diarrhea, 대변을 볼 때 수분의 양이 많아져 물 같은 대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소화계통과 관련된 의약품입니다. 저는 키메스를 못 가서 대신 관련 의료기기 대신에 의약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론병이 만성 희귀병 중 하나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해 평생 지속되는 병입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스테로이드가 안 듣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제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킨텔레스라는 약품이 개발되면서 장에서만 작용하게끔 만든 이 약은 부작용은 줄이고 필요한 부위에 확실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개선함으로써 치료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음은 췌장과 관련된 의약품입니다. 흔히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다들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역시 유화가 진행되어서 약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입니다. 아브락산 이 약은 부작용은 줄이고 정상 세포에 적은 독성을 주며 암세포에 좀 더 집중적으로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치료 성분이 암세포에 도달할 수 있게끔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에 개발되었던 의약품보다 생존율은 그 이전보다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의학용어, 소화계통과 관련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